자, 과반 득표냐 결선 가냐 이거 딱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오늘이 7월 23일이에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창 진행 중 거의 이제 막바지인 것 같고 지금 뭐 결과가 나오기는 아마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아, 제가 여기 네. 이 방송에 오기 위해서 아하. 현장 전당대회에 있다가 출발해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정말 그 개회선언을 하고 성원 보고를 하는데 한 네. 10,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 되는 대의원이 왔다라고 아하. 하니까 관련되는 인사들을 포함해서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일산 킨텍스에 다 모여있다. 지금 이 시각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 나오기 전에 이게 재미로 정말 재미예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하고 전현무 평론가님 두 분 딱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 자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결선 간다 안 간다 최진영 변호사님. 결선 간다 안 간다. 오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하, 대박 사건. 오늘 그러면 과반 득표 한다 이거전에 한동훈 후보 무슨 후보가 뭐, 어떤 누구건 후보인지 몰라도 간에, 어떤 누구건. 후보인지 몰라도 죄송해요. 네네. 어떤 후보인지 몰라도 과반 득표자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네. 현실적으로 높다. 전현무 평론가님은 네. 결선 간다 안 간다.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허. 네, 네. 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뭔가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고 뭔가 대동소이한 득표가 나와서 28일 결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전현 평론가님이 예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영부인의 사과 기회가 열렸는데 어떻게 그 유일한 한 줄기 빛, 우리의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를 그렇게 뭉갤 수 있습니까?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왜 안 했습니까? 분분하지 왜? 마시고요.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 왜 이렇게 싸워? 이런 이야기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피로감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결국은 당에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 투표에 나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뿌리가 약한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 비방이라든지 네거티브 공방 또 지지자들의 이 몸싸움까지 간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지금 후보들의 막판 얘기, 이제 막판 지금 전당대회를 바라본 느낌성 그런 소외성 발언들 쭉 들려드렸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는 야 진짜 이런 전대 진짜 처음 봤다. 이렇게 인기와 팬덤을 얻고 막 여론조사 앞서고 있고 하지만 당심은 그 뽑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뭔가 좀 여유롭죠. 느긋하죠. 저는 그냥 미래를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발언을 놓고 또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이후가 걱정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의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의 미래일 뿐입니다. 미래, 한동훈 후보가 언급했던 미래에 대해서도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좀 폄하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어쨌든 이 지금 두 발언이 이번 전당대회를 아우르는 어떤 관통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퉈도 전당대회나 투표가 끝나면 화합해서 똘똘 뭉쳐나가겠다.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질 않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국민의힘 당내 갈등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당원 간 갈등, 유력 정치인 간 갈등,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 각종 갈등이 급격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늘 잠재해 있는 상태에서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 당을 어떻게 수습하는가가 더 큰 화두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당대회 현장 그림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 보면은 이 자유롭게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자유롭게 이제 사회자가 현장 진행자가 각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보세요. 앞줄에는 당대표 후보들, 그리고 뒷줄에는 최고위원에 나온 후보들이 쭉 앉아 있어요. 지금 아마 현장에서 미리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쭉 의견도 들어보고 유권자들, 그 당권, 이 당원들과 또 일반 유권자들의 바람, 그런 걸 쭉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결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조금은 아마 저 시간이 그나마 지금은 웃을 수 있고 조금은 비교적 한결 여유로운 표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이렇게 별로 얼굴 도끼가 없고 지금 답변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시 뒤면 이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게 되는 운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이렇게 나누어 있고 최진영 변호사님, 저희 현장 취재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왔었대요. 전당대회 왔었는데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이 보면은 이 전당대회 맨 앞줄에 보통 VIP석을 해가지고 뭐 대통령 뭐 앉은 자리 특별히 마련해놓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현장 취재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갔대요. 끝까지 자리 안 지키고 예전에 작년인가 3.8 전당대회 때는 끝까지 지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어퍼컷 세리머니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윤 대통령 오시기 직전에 제가 이곳을 향해서 왔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뉴스를 봤더니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면서 지금 모습은 아니에요. 아까 맞습니다. 왔던 모습이에요. 들어오시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황 의원 지금 비대위원장과 함께 들어오시면서 옆에 있는 당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에서 실제 앞에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해서 그 지역 방백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당과 대통령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뭐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제까지 해서 투표 결과는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 온 것을 가지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최종 결선 갈 거 없이 1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는 반면에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어떤 투표 결과를 열기 전에 또 용산으로 돌아갔다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또 그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 전당대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면 그거에 대해서 덕담을 하고 얼싸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떤지 서로 정치적인 어떤 결과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높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그 중간에 돌아가신 것이 과연 최종적인 어떤 결선이 이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전혜연 평론가님 이래서 정치가 해석의 영역 같아요. 지금 저 대통령이 왔다가 끝까지 안 보고 간 것을 놓고도 이제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아전인수격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야. 막 이렇게 막 해석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누가 되든 표정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가신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처럼 후보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좀 멋있는 경쟁이라기보다는 뭐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 문자 논란 여러 가지 참 어떻게 보면 형사 고소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건까지 불거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 계속 저 자리에 있는다면 뭐 당무 개입 논란이라던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얼른 자리를 뜨는 게 맞겠다라고 자리를 뜬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당원자들의 마음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예전에 전당대회에 참여했을 때는 기대가 더 컸는데 지금은 과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똘똘 뭉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견제와 균형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후보들이 어제가 D-1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이제 보통 이제 큰 선거 앞두고는 막판까지도
우리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짠다, 뭐 마른 수건 쥐어짠다 그런 표현도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하는데 어제 나경원 후보가 이런 식사 자리를 마련했대요. 어떤 자리였는지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더 빨리 오셨어요? 대구에서 저 엇갈려가지고. 후보들 우리 제보받은 저희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요. 그냥 패스트트랙 재판 우리 동지들인데 그냥 오늘 속상해서 다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우리가 뭐 여기서 무슨 뭐 누구 뭐 저거 하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우리 후보님들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니까 같이 오신 거고 예 제가 뭐 여기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2019년에 패스트트랙 그 일이 국회에서 벌어졌을 때 여야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 연루된 여야 의원들이 이제 기소가 되는데 이제 지금 당시에 자유한국당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들 관련됐던 의원들과 점심을 하는 자리인데 최준용 변호사님 영상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 그러면 그때 그럼 패스트트랙 그 공소 사건에 지금 윤상현 후보와 원희룡 후보도 이 연루됐나? 그런 왜 같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막판 선거 전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판 선거 전략에 있어서 특히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와 그 부분과 관련된 아주 큰 설전을 벌였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당심에 이 호소를 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을 만난 것이고 그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료 의원들보다는 동료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어떤 그 전략적 선택을 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보면은 투표 거의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것이 단순한 변수로 끝날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경원 후보,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로서 요즘 뭐 선거할 때 가장 중요하는 게 표 중에 가장 좋은 표가 뭔가 했을 때 동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정말 지금까지 헌신을 했고 그에 따르는 어떤 동정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게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같이 손을 잡는 그런 모습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경우에 원희룡 후보 나아가 지금 윤상현 후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한 스크럼을 짤 수 있을 듯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포스트 1차 전략을 만들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 그림 보면요, 이제 현장 진행자가 이제 김병찬 아나운서로 보이는데 현장 진행자가 각 후보들한테 이제 발언 아마 인사회 현장에 오신 이 각 후보 지지자분들한테 인사하는 시간도 아마 주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담 아나운서 지금 이제 현장 그림 보시는 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하도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당대표 후보들 싸움만 이제 보여드려가지고 아니 당대표만 뽑는 줄 알았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그냥 응원하러 나왔나? 이거 이번 전당대회 때 누구를 뽑길래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저 사람들도 다 이번에 경쟁하려 나온 사람들인가 궁금할 텐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뽑는 겁니까? 네, 이번에 당대표들 간의 설전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워낙 갈등 내용이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정말 당대표만 뽑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당 최고위원도 뽑게 되고요. 청년 최고위원도 뽑게 됩니다. 그럼 당대표는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도 한 명 뽑아요? 최고위원은 이제 4명 뽑고요. 아, 4명 그리고 뽑아요? 청년 최고위원 1명이 또 있습니다. 아, 청년 최고위원은 한 명이 포함되고, 네. 네, 그리고 최고위원 가운데는 여성을 1명을 해야 돼서요. 지금 김민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 당연직으로 여성 당연직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고위원은 총 5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청년 최고위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선출직으로는 다른 최고위원은 4명 뽑게 되고 최고위원은 총 5명 뽑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지도부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전현 평론가님, 저 지도부 중에 최고위원 경쟁도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저기 청년 최고위원도 중요한 이유가 청년 최고위원회도 이번에 친한계 인물 나오고 친윤계 인물도 나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회도 누가 입성하느냐가 향후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는데 결정적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 좀 묘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층에서는 위기의식을 느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계속 당정 관계가 이른바 친윤계가 주도하는 당정 수직 관계로 가면 위험하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따라서 청년 최고위원 중에 이른바 친윤이 가까운 인물이 당선되느냐 아니면 친한이 가까운 인물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당의 흐름이 진행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고위원들뿐만 아니라 당대표 후보군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파트너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정 관계라든가 이 당이 이른바 청와대와 밀착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소 거리를 두는 관계로 갈 것이냐를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 지도부냐, 당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를 뽑는 게 전당대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A라는 후보가 된다고 쳐요. 당 대표가. 그럼 보세요. 당 대표 1명, 그리고 최고위원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5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 대표 합쳐서 최고위원과 합치면 지도부가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최고위원의 그 당대표의 우군들이 뽑혀야 되냐면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당대표와 대척점에 선 인물들이 최고위원이 되면 그 최고위원들이 뭔가 어떤 정치적 결단에 불만이 있을 때 그 4명이 합세해서 나 최고위원 사퇴할 거야 라고 만약 4명만 사퇴를 해도 그 지도부는 와해가 되기 때문에 최진중 변호사님, 그래서 이른바 이 당대표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노선 매직 넘버 4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이 대표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당헌 당규상 러닝메이트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F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과 같이 하는 마치 러닝메이트인 것처럼 그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들과 같은 스크럼을 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잠시만요. 지금 분위기가 왠지 분위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얘기가 끝났고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뉴스파이터와 같이 하시면 돼요. 제 느낌인데 왜냐하면 이제 쭉 앉아서 얘기하는 건 끝나고 같이 손을 맞잡고 앞에 다 같이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발표가 점점 무르익어 가는 느낌적인 느낌 막 그런 느낌 막 들어요. 어쨌든 지금 발표가 임박했고 자 보세요. 이제 무대에 있었던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전부 이제 연단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다면 뭔가 발표는 임박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순으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38 전당대회도 제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엔 당대표가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아까 그 이슈로 돌아갈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당 대표가 있고 러닝메이트가 있고 할 경우에는 결국 그럴 경우에 잘못하면 계파 정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략을 비판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위원들을 쭉 같이 해서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하고 원희룡 후보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당 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고위원과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안정적인 그 어떤 당 대표 시스템을 끌어가는데 요체다 보니까 이번 어떤 위원 그 선거와 또 당 대표 선거에도 보면은 물론 교차 투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지지하는 옆에 최고위원들도 대부분 다 상당수는 뽑힐 가능성이 높아서 하나의 스크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현장 축하 공연, 이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공연, 저분들 또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이 공연을 위해서 저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이날 의미를 또 살리기 위해서 축하 공연 무대가 이어지고 있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사실 이제 언론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후보들 간 당대표 후보들 간 막 설전을 연일 보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막 뭐 뜨거웠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진흙탕 싸움이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실제 투표 결과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인데 어느 정도가 투표 나왔길래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 그 2023년 38 전당대회, 작년 전당대회 때는 투표율이 55.1%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48.51%. 앞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보다 낮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는 게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이번에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식은 결과 투표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매체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게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전당대회가 매우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아주 높았던 거였고 그래요? 요번에 나온 48%도 낮은 수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그때 총선 앞두고 거의 뭐 그 각 진영에서 결사적으로 조직 동원을 한 결과 투표율이 높았던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요번 전당대회 때는 그 정도의 조직 동원의 열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보통은 민심보다는 조직화된 당심이 많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지만 요번에는 그 정도의 조직 동원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상당 부분 민심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낮다고,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1위 후보가 그 과반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아, 거죠. 그래요? 그래서 과반수가 넘을 가능성도 있고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노력이 역력하세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후보들 간에 지금 신경이 촉과 곤두섰기 때문에 삐끗 말씀 잘못하면 왜 그러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막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발언에 신중을 기하신다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축하 공연 끝나면 거의 이제 발표가 임박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리를 떠나서 끝까지 이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는 대신 뭐 대통령의 일정이 바쁘니까 뭐 이를 놓고도 앞서 얘기 나왔지만 여러 가지 또 억측과 뭐 이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현장 전당대회는 지금 떠난 것으로 현장 취재 기자가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자 오늘 대통령이 와서 인사말은 했어요.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강정이 원팀이 되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때 국민들께서도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원팀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윤 대통령의 이제 뭐 인사말이었죠. 이 전당대회 이제 인사말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이제 그동안 언론들의 이제 보도했던 분위기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높은 걸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이 어대한이다 아니다 어대하는 일은 많이 깨졌다. 그대 나다. 그대 나게 뭐예요? 그대로 그냥 당대표는 나경원이다. 또 그대 원이다. 그냥 대표는 원희룡이다. 뭐 이렇게 각자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도 이렇게 맞섰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오늘 전당대회 결과에서 가정법입니다. 이 결과 좀 잠시 나오겠습니다만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가정해 보면 앞으로 조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인사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당정 관계 실제로 이제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용산과의 관계가 굉장히 뒤틀어지고 서먹서먹해질 수 있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고 주변 전망은 어땠는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떤 현장 분위기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장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소 관계가 공적인 결정의 영향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저는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해한 데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이긴 다음에 당대표만 난리치는 것도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웃긴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예. 지선 크게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윤핵관 의원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저녁 약속 잡다고 전화 많이 왔습니다. 예. 비싼 밥 사주시고 이랬어요. 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1, 2주 있으니까 또 일을 버리시는 게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뭐 축하난 같은 거 보내주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시작할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당원들이 판단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국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세게 충돌했던 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같이 따라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사실 이제 최준영 변호사님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직전에 그 당의 당대표 해봐서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길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당의 당대표를 가만 안 냅둬.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도와주려고 한 말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뭔가 약간 이렇게 뭔가 지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얘기예요. 남의 당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본인 당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본인이 대표로 있었던 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소외를 말씀하는 것이야 뭐 본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들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포스트 전당대회 그 이후에 당 정관계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지금 예측이 서로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최고위원 얘기, 물론 최고위원도 중요합니다만 네네.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은 당대표잖아요. 지금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수를 발표하니까 지금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저희가 자막으로 속보로 들려드릴 테고 당대표 나중에 결과 나올 때만 현장 연결해 볼게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네네. 네, 결국은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당 외에 다른 당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로서 축제적 성격이 훨씬 강했다라고 얘기를 감히 들고 싶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 압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 비춰왔을 때는 전당대회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삼바 축제 같은 것, 카니발 하면은 거기에 불가피한 어떤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분당대회라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타당에서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내부에 그만큼 치열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에 따른 옥동자가 나오면은 그만큼 그 리더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후에서 어떤 새로운 리더의 리더십의 시험대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현 평론가님 사실 이게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이제 방송 전에도 저희가 잠시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투표가 사실 어제로 마감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 누가 해줬습니다만 이른바 지라시 형태로
어느 후보가 이미 몇 퍼센트 얻었네, 어쨌네, 막 그런 게 막 나돌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방송을 앞두고 여의도에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곳곳에서 모여 있는데 뭔가 그런 표에 대한 계산을 내부에서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다수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너무 갈등이 깊어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갈등을 잘 수습할 수 있겠느냐이고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게 불법 폭로대회가 아니라는 말 나올 정도로 서로의 정말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누가 당대표가 되든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개표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지금 서병수 씨 중앙당 그 상임위원장인가요? 서병수 중앙 상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인가요? 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절차로 어떤 방식으로 개표 결과 발표할지를 쭉 설명하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 최고위원을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은 1명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4명, 그리고 당대표 순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총 지도부가 몇 명의 당대표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의 당 지도부,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청년 최고위원부터가 중요한 게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청년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이 청년 최고위원이 당대표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되면은 당대표 입장에서 우군을 1명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위원에도 이른바 친윤계 최고위원, 친한계 최고위원이 다 지금 출마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가느냐, 이게 당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참고로 여성 최고위원이 유력한 김민전 후보는 친윤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친윤계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당선되기 직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전투력이 굉장히 크면서 이른바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정도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포화의 어떤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경원 후보와 가깝다, 원희룡과 가깝다 얘기를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친윤 쪽의 캠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성 어떤 그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큰 우군을 얻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관전포는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뉴스파이터 시간에 지금 여기서 다른 데 채널을 돌리지 못하고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지금 청년 최고위원이 진종호 의원이 선출돼서 그렇게 되면 물론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진종호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고 한동훈 후보계입니다. 친한계 이 의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혹시 결과는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한동훈 후보가 만약 당대표 된 가정법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일단 중요한 우군은 일단 1명을 확보하고 일단 시작하는 셈이 되고요. 지금 최고위원을 지금 4명을 차례대로 호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지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진종호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선출된 이후에 글쎄 당대표 후보들의 표정이 한동훈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막 그래요 지금 또. 그렇습니다. 사실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사격 선수 아니겠습니까? 체육계를 대표해서 비례대표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 이른바 한동훈의 F4 중에 한 명으로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막내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F4 중에 막내 역할. 굉장히 치열하다 생각했었었는데 지금 진종호 최고위원이 당선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몇 %로 당선됐는지 여부가 저는 숫자에 좀 그 관심이 가는데 만약에 진종호 최고위원이 한 50% 가까이 이 그 어떻게 보면 득표율을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선관위원장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현장에서는 그 각각 청년 최고위원들의 표가 몇 표였는지 지금 계산하기에 상당히 분주한 것이 아닌가. 그 투표의 결과가
결국 당 대표의 어떤 결과에도 상당 부분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 있는지 현장에서의 어떤 소식이 좀 저도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의 각 득표 수를 지금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종합될 거예요. 누가 최고위원의 4명의 등수에 들어가는지.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친한계인지 친윤계인지 나옵니다. 지금 결과 잠깐 현장 연결합니다.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2.44%, 환산 득표수 25,007표, 김재원 후보 15.34%, 환산 득표수 38,837표, 김형대 후보 2.82%, 5,669표, 박용찬 후보 6.40%, 12,865표, 박정훈 후보 12.37%, 환산 득표수 24,866표, 이상규 후보 4.46%, 환산 득표수 8,966표, 인요한 후보 21.58%, 환산 득표수 43,380표, 장동혁 후보 20.07%, 환산 득표수 43,345표, 하문경 후보 4.54%, 환산 득표수 9,126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5만 1,677표, 김재원 후보 18만 7,964표, 김형대 후보 15,092표, 박용찬 후보 45,205표, 박정훈 후보 16만 4,919표, 이상규 후보 3만 1,629표, 인요한 후보 17만 5,526표, 장동혁 후보 20만 7,163표, 하문경 후보 25,973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합니다. 나경원 후보 5만 5,996표, 원희룡 후보 8만 2,449표, 윤상현 후보 13,897표, 한동훈 후보 25만 5,930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18.05%, 환산 득표수 18,423표, 원희룡 후보 13.45%, 환산 득표수 13,728표, 윤상현 후보 5.05%, 환산 득표수 5,154표, 한동훈 후보 63.46%, 환산 득표수 64,77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당선자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전 후보. 당은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4위 득표자 이내 여선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위 득표자인 박정은 후보 대신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정호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제4차 지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글쎄요,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압도적인 표차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새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과의 표차가 압도적이고 지금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득표율은 아마 이제 집계가 현장 취재기자가 집계를 해오면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 표로 봤을 때 압도적이었다는 표현이 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최고위원 장동혁 친한계입니다. 인요한 친윤계, 김재원 친윤계, 김민전 친윤계. 애초에는 순위로는 박정원 후보가 들어가 있는데 규정상 지금 4위, 지금 여성 후보자가 4위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4위를 밀어내고 여성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자가 저 4명에 들어가게 되는 규정상 김민전 후보가 막판에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비율은 친한계가 장동혁 후보 1명, 친윤계가 인요한, 김재원, 김민전 3명이고 청년 최고위원, 지금 이 수락연설을 하는 당선 인사라는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이 친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됐고 지도부는 드라마틱하게 3대3 친한계와 친윤계가 황금 비율 3대3으로 극적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됐어요. 아마 지금 이 선출 과정, 이 발표 과정에 따라서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당대표 순으로 또 당선 소감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당선 소감은 아마 뉴스파이터 시간에 못 전해드리고 이어지는 뉴스 와이드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속보로는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에 선출됐다,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혹시 전혜연 평론가님 혹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는 예상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요, 저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는 못하고 좀 아슬아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과는 한동훈 후보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잠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처럼 수직적 관계로 갔을 때는 오히려 앞으로의 선거에서 대패하거나 민심을 혹시 잘 못 읽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반영되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불거진 문자 논란이 한동훈 후보에게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또 당원들도 미래에 있을 지방선거라든가 대선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 주자로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딱 10초 드릴게요. 최준영 변호사님 딱 10초. 여론에서 63.46%란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후보가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고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와에 대해서 이 자세한 해석,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